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토트넘 경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홈 구장에서 펼쳐진 유로파 8강 1차전에서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출전해 공수 양면에서 필사적으로 뛰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해 많은 언론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무승부라는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악성 팬들은 손흥민을 향해 주장 자격이 없다며 비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당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철저히 손흥민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수많은 영국 매체에서도 손흥민이 뛰고 있는 위치를 예로 들며 손흥민은 왼쪽 윙백에서 뛰며 패스를 배급하는 역할만 맡고 있다 라고 보도해 많은 현지 팬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토트넘의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의 발언 또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비판하면서 팀 내 최고의 피니셔인 손흥민에게 패스할 상황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해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부러 손흥민을 망치는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11일 새벽에 펼쳐진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 경기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올 시즌 토트넘의 모든 것이 이 경기 하나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경기를 패배할 시 감독의 경질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유로파리그마저 탈락하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현지 팬들은 팀 내 최고 에이스인 손흥민의 활약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 올인 전략에 걸맞게 주전 선수 대부분이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었고 손흥민 역시 좌측 윙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시작부터 불안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반 5분 메디슨의 치명적인 실수가 그대로 골로 이어져 버린 것인데요. 전문가들도 메디슨을 향해 프로라면 절대로 나와선 안 될 실수라며 메디슨의 행동에 큰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프랑크푸르트는 페드로 포로의 뒷공간이 토트넘의 최대 약점임을 알고 있었다며 제대로 된 카운터 전술을 들고 나와 토트넘의 허를 찔렀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반 10분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좌측면에서 완벽한 터치를 보여주며 크로스까지 시도했으나 골키퍼의 센스 있는 선방에 막혔습니다. 전반 11분경에는 손흥민이 올린 오른발 크로스가 솔랑케의 머리에 정확히 연결됐으나 헤더가 정확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전반 25분 좌측에 위치한 손흥민이 들어가는 솔랑케를 정확히 보고 롱패스를 넣어주더니 솔랑케 메디슨 포로의 연계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장면에 대해서 손흥민의 패스 판단이 조금이라도 느렸더라면 영락없는 오프사이드이지만 손흥민의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패스로 만든 환상적인 연결이 한순간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진을 완전히 와해시켰고 이어진 메디슨의 센스가 빛난 완벽한 팀플레이였다라며 손흥민의 패스가 아니었더라면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골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동점골이 터졌을 뿐 역전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토트넘이었는데요. 손흥민은 전반부터 혹사에 가까운 활동량을 보여주며 수비 가담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지 팬들도 손흥민의 승리를 위한 의지가 여기까지 느껴진다며 박수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후반 51분 상대 골키퍼가 찬 패스를 전방 압박하던 손흥민이 끊어내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후반 55분 포로가 올린 크로스가 솔랑케에게 그리고 볼이 손흥민에게 흘렀는데 손흥민은 상대 수비가 에어서는 상황에서 벼락같은 가마차기를 시도했으나 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슈팅에 대해서도 손흥민은 경기 대부분 패스를 건네는 위치에서 뛰기 때문에 저런 기회조차 갖는 것이 매우 드문 상황이다. 가장 좋은 결정력을 지닌 손흥민이 저런 상황에서밖에 슈팅하지 못하는 것은 토트넘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경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토트넘의 공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우도기와 계속해서 연계를 주고받으며 끝까지 프랑크푸르트의 골문을 위협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우도기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토트넘은 슈팅과 크로스 두 개의 옵션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아직도 우도기를 손흥민의 위치에 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후반전 손흥민은 수비 가담을 위해 우측 풀백 위치까지 커버하는 완전히 기형적인 플레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지 팬들도 이 장면을 보고 왜 손흥민이 저기 있는 거냐며 분노를 표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79분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의 체력이 소진됐다고 판단 마티스텔과 교체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가 또 한 번 최악의 판단을 했다라며 경기 내내 무색무취의 활약을 보인 브레넌 존슨을 그대로 남기고 손흥민을 교체한 판단은 골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고 그 말처럼 후반 82분 브레넌 존슨은 완벽한 골 찬스에서 보란듯이 홈런을 때려내 수만 명의 홈관중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손흥민 대신 교체 출전한 마티스텔은 심판에게 항의하다 옐로 카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2부 리그 수준이나 다를 바 없는 경기력이 이어졌고 경기 막판 반더벤의 헤더까지 막히며 스코어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홈 경기를 무승부로 막아낸 프랑크푸르트만이 웃을 수 있는 경기였죠.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가이자 영국 축구 레전드 제이미 캐러건은 아마 이번 경기로 토트넘 팬들의 인내심은 바닥났을 거라 생각한다. 포스테코글루는 단언컨대 토트넘을 맡을 자격이 부족한 감독이다. 그가 어떤 플랜을 준비하고 계획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후반전 손흥민만큼은 경기장에 남겼어야 했다. 유로파에 사활을 걸던 그 토트넘이 맞나? 어떻게 존슨이 손흥민이나 메리슨을 제치고 90분간 뛰었는지 모르겠다. 진작에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를 경질시켰어야 했다. 라며 손흥민이 본인의 황금기를 포스테코글루에 의해 완전히 망쳐버렸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 공개된 손흥민과 우도기의 히트맵은 거의 빼다 박은 수준으로 비슷했는데 이는 같은 공간에 두 선수가 대부분 겹쳐 있었다는 걸 의미하며 이 때문에 손흥민이 뛰어야 할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이 슈팅해야 할 공간이 있어도 전술적 지시로 인해 뒤에 머물러야 했고 이 때문에 슈팅이 이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의 부주장 제임스 메리슨의 발언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한 개의 어시스트를 성공시킨 메리슨은 경기 후반 손흥민과 동시에 교체되었고 이내 벤치에서 불만 가득한 표정이 그대로 카메라에 포착돼 현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포스트매치 인터뷰에서 메리슨은 기자들에게 현재 전술에 큰 불만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질문을 받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무슨 축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전방에서 공을 잡아도 박스 안에 선수들이 없다. 그저 내가 패스하는 공간에 동료가 있길 빌어야 한다. 오늘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골을 넣은 건 페드로 포로였다. 포로는 모두 알겠지만 수비수이다. 그가 넣은 골은 팀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지만 이게 올바른 과정인지 많은 생각이 된다.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팀 내 최고의 피니셔는 당연히 손흥민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늘 경기 내내 후방에만 머물러야 했다. 나와 손흥민의 연계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고 나 역시 그렇지만 내가 손흥민에게 패스할 때는 대부분 그가 좌측 사이드에 있을 때가 많다. 우리는 홈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고 난 그 모습을 후반전 벤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다. 이런 결과는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라며 이례적인 발언을 남긴 것인데요. 축구 팬들의 반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빼기로 한 결정은 정말 최악이었어. 있는 선수로 최선의 결과를 내는 전술을 써야 하는데 포스텍은 자기가 하고 싶은 전술을 쓰네. 문제는 손흥민이 없으면 무언가 만들지도 못한다는 거야. 손흥민의 장점을 완전히 죽이는 전술 당장 경질돼야 해 라며 메리슨의 발언에 깊은 공감을 표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메리슨을 빼고 존슨을 남긴 결정에 대해서도 전술적 수혜를 받는 브레넌 존슨이 단순히 골 비율이 높다고 해서 손흥민을 빼는 결정을 내렸지만 존슨은 애초에 손흥민이 없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선수다.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를 보는 능력 자체가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 수뇌부들도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 포스테코글루의 경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가 행복한 미소로 본인만의 축구를 즐길 수 있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